제가 생각하고 있는 HLB의 FDA 재심사 허가 확률은 99%다. 자, 하지만 우려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라는 거 오늘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정진 주식 TV에서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HLB 관련된 좋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우리나라 주식 시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자, HLB는 그나마 좀 선방하는 그런 하락 폭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전방위적인 코스피 8%, 코스닥 8% 하락이 지금 주어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접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준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모든 주식이 다 붕괴된다고 하더라도 결과로 봤을 때는 수급이 쏠리는 주식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 공부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꼭 그런 유망한 종목들 이런 하락장에서 건져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HLB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좋은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죠. 자, HLB의 간암약인 리보스라니까 캄렐리주와 병용요법이 와 이거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유럽에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됐다라고 합니다. 이 희귀 의약품의 어떤 선정 의미는 뭐냐면 유럽에서는 너희 약이 타사 경쟁 간암 치료제보다 훨씬 더 OS 값도 뛰어나고 임상 결과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으니 너네 약을 우리가 우대를 해줄게, 특별 대우를 해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목 허가를 이제 맡아야 되는데 자, 허가를 받을 때 이제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90% 가까이 이제 감면을 해 준다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굉장한 혜택이죠. 자, 그 다음에 수수료가 감면될 정도로 뛰어난 의약품 같으면은 허가 절차 간소화도 당연히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FDA 신청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럽 쪽에서는 이미 판매 허가 허들을 굉장히 많이 뛰어넘은 일련의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허가 수수료 감면을 하고 또 비슷한 기존에 경쟁 의약품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동일 기전에 어떤 경쟁사 의약품들이 있을 건데 이 의약품 판매를 못하게 합니다. 굉장한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간암 치료제에 어떤 특화된 PD-1 계열 기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는 리보세라믹이 만약에 판매가 허가가 떨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리보세라믹과 같은 PD-1 계열의 다른 치료제는 판매를 못하게끔 묶어놓습니다. 자, 그럼 그 얘기인즉슨 거꾸로는 뭐냐? 독점 판매 권한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허가가 떨어진다면 이 기간을 무려 10년을 보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뉴스에서 보면서 이런 좋은 또 일이 있었네 라고 넘어갈 만한 사건이 절대 아니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고요. 유럽의 판매 허가 어떤 준비도 굉장히 빠르게 이어질 만한 굉장한 속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늦게 뉴스를 읽어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엄청난 또 희소식이 하나 전해져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뛰어난 의약품임을 계속해서 증명을 해냈고 그다음에 임상 3상 결과값이 대조군 의약품 대비해서 월등히 뛰어나다라는 게 지금 모든 그 의학 관련 논문에서 다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얘기고 얼마 전에 있었던 ASCO에도 참석을 해가지고 OS값 개선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정식 발표를 했던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세계 3대 암학회라고 할 수 있는 에스모, 그러니까 유럽 임상 그 종양학회입니다. 여기에서 9개의 의약품에 대한 추가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한답니다. 그리고 개선된 OS 값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브리핑을 진행을 하겠죠. 자, 이렇게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마 뭐냐, 이거 효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를 단호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왜 그럼 FDA 허가 1차 신청에는 떨어졌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FDA의 지금 재신청을 허가 재신청을 지금 접수할 예정인데 9월 20일까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99%예요, 이거는. 더 이상 딴지 걸 것도 없고 딴지를 걸어서도 안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뉴스는 그다음에 읽어드리기로 하고. 자, 그러면 1차에서는 왜 떨어졌는지 여러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리보세라닙의 약효라든가 임상 결과값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문제 없음이라고 FDA 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발표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 캄렐리주맙이 문제입니다. 캄렐리주맙도 효과가 뭐 문제가 있느냐? 혹은 뭐 임상 앞서서 이제 얘기했듯이 그 전에 이슈가 됐던 거잖아요. 임상 대조군이 너무 동양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결과값을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실사를 가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뭐냐? 효과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어요. 캄렐리주맙도. 그럼 뭐가 문제냐? 공장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항서제약이 굉장히 큰 회사예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중국에서도 판매 1위를 하고 있고요. 자, 공장이 이렇게 A, B, C 세 군데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A는 뭐 베이징에 있고, B는 상하이에 있고, C는 뭐 심천에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A랑 B라는 공장은 기존에 FDA 실사를 받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 생산하고 있는 의약품을 실제로 판매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항서제약이 이제 이력이 있잖아요. 이 FDA 실사를 받은 이력이 존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도 굉장히 훌륭하게 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진양권 회장을 비롯한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정세호 대표도 항서제약 쪽에서 크게 문제될 게 있었나?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해서 이 C라는 공장 실사를 다시 이제 FDA가 나갔을 때 그 답변서를 받아들였었단 말이에요. 왜 실사 그 당일에는 문제 없음이었어요. 또 문제 없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5월 16일 날 오전에 받아본 서한에서는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자, A, B 공장은 기존의 FDA에서 꼼꼼한 허가를 이제 실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판매 중에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이라고 합니다. 인정. 자, 그런데 C라는 공장이 너네 이거 신규 공장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꼼꼼하게 이거를 들여다봤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신규 공장에서 기존 공정과 다른 어떤 행위를 할 만한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A, B, C가 모두 동일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공장이 진행 중에 있는데 C라는 공장이 최근에 지어진 공장이고 지역이 A, B와 동떨어진 다른 지역에 또 새로운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사를 나가서 오케이 사인을 낸 건 맞지만 그래도 두 번, 세 번 돌다리를 두겨 봐야 될 만한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중국 기업이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쪽에 어떤 검토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전달을 한 게 이제 5월 16일에 나왔던 CRL의 어떤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미국이라는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규제의 일환으로 겁주기를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었고요. 자, 그리고 FDA도 이렇게 일처리하면 안 되는 건데 우선은 진짜 말 그대로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된다는 마음가짐이 더 컸기 때문에 이런 CRL을 다시 한번 발송하면서 우리가 재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시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상 결과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걸 이제 보시다시피 유럽은 이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할 정도로 이제 인정을 받은 거고요.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좀 희소식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이 약의 효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자, 공장 실사를 이제 두 번, 세 번 돌다리를 뚫겼으니까 이거 신청 들어가면은 이제 허가 날 확률은 당연히 99% 이상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게 뭐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쳐 날뛰어가지고 미국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이 FDA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허가 절차에 대해서 딴지를 더 이상 걸 만한 그런 우려스러운 일은 앞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와중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가 날아오죠. 미국 하원에서 발의를 했는데 어떤 법을 발의를 했는데 간암이 굉장히 지금 미국 내에서 치료하기 까다롭기도 하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부각이 될 정도의 어떤 심각한 질병으로 지금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암의 예방과 치료에 관련한 연구 지원 법안에 어떤 수혜를 받을 것이다, HLB가. 왜냐하면 간암 신약에만 이때까지 올인을 했었고 이제 간암 신약이 FDA 허가를 받은 순간과 이제 더불어서 이 그 뭐라고 하죠? 그 동등성 실험 같은 걸 거치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암종에 대한 적응증 관련한 어떤 이제 허가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간암이 가장 고치기 까다로운 부위이기 때문에 HLB가 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기대감이 높았던 측면인데, 이 간암에 관련한 신박한 진짜 본 적이 없는 치료제를 갖다가 미국의 허가를 받고 나면은 뭡니까? 간암 예방이랑 치료하는데 HLB 쪽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게 인정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 지원 법안, 뭐 메디케어를 위시로 한 미국 건강보험에서의 간암의 중요성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HLB만큼 뛰어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한 수혜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뉴스가 미국 쪽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메디케어를 중심으로 한 간암, 이제 알코올 중독 환자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런 와중에 이제 FDA에 대한 재허가 신청이 이제 접수가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한번 이제 통과 가능성에 대한 어떤 갑론을박이 또 시작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출렁일 그런 준비를 끝내놓은 상황이 HLB의 현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HLB의 이제 호재거리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어떤 일정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FDA와의 제 미팅이 이제 1시간 만에 끝났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다 접수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 우리가 굉장히 심플한 미팅을 진행을 했었고, 그 FDA 쪽에서도 쿨하게 인정을 했다. 아, 우리가 우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재허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고, 실사 결과에는 이상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 절차를 거쳤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HLB 쪽에서는 걸리적거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뭐다? 이번에 임상 추가를 했는데 기존의 22.1개월에서 더 개선된 OS 값이 나왔잖아요. 23.8개월인가요? 9개월인가? 자, 굉장히 좀 늘어난 이 전체 생존 기간 값을 오히려 이제 가져오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뭡니까? FDA 쪽하고 이제 재허가를 받기 전에 이 더 개선된 OS 값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 우려스러운 바가 좀 있습니다. 왜 우려스럽냐? 이제 22.1개월에서 23.8개월로 확대되는 이 OS 값 적용은 심사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죠. 긍정적인 내용인데 이 주주분들은 똑바로 알고 계셔야 돼요. 긍정적이지만 시간이 이제 지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귀추를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FDA에서 CRL을 발송할 때 이제 두 가지 분류를 합니다. 자, 하나는 클래스 1 단계의 CRL을 발송할 수가 있고요. 이 클래스 2 단계의 CRL을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1은 뭐냐? 허가를 이제 다시 받으려고 재신청을 했을 때 늦어도 2개월 내에 이거 허가 여부를 이제 통보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개월 동안 검토할 만큼 굉장히 경미한 사안을 다룰 때 요 클래스 1을 발동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클래스 2는 뭐냐? 이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금 심각한 문제가 지금 지적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하고 어떤 보완을 하기까지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클래스 2를 발송을 하는데, 클래스 2는 신청 이후 6개월 내에 통보가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 클래스 1이랑 2랑 어떤 쪽에 재허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어떤 허가에 대한 통보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6개월 기다려야만 이 최종 결정 사항이 나올까? 이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심각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OS 값이 늘어났다. 그리고 감렐리주밥 실사에 관련한 FDA와의 미팅이 1시간 안에 끝났다라는 얘기는 어떤 걸로 여러분들 판단하시겠습니까? 경미한 겁니다. 경미한 걸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번 그 OS 값의 증가가 클래스 2 사유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 HLB가 악재거리를 만났다라고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먼저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오히려 호재는 훨씬 더 큰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호재가 HLB 쪽에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지만 이 지난 5월 달에 좀 심각한 굉장한 실망감을 느끼셨던 주주분들한테는 또 한 번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기간 연장에 대한 고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분들이 꼭 알고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오늘 영상이. 자, 그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저기 FDA의 어떤 신약 허가 단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신약 허가 단계가 총 13단계입니다. 1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제 예전 영상에 보면 이제 쭉 풀어놨었는데 지금 그 예전 채널이 다 날라가 버려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기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짧게 넘어갈게요. 자, 처음에 이제 신약 개발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상 1, 2, 3상 뭐 진행 단계 다 거치고 그다음에 서류 검토하고 파이널 리뷰하고 뭐 하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심사 허가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13단계의 일관성 있는 이런 절차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 뭐가 있냐? 중간에 뭐가 있냐면 라벨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벨링. 자, 그러니까 이번에 HLB가 FDA 승인이 떨어진 게 얼마만큼 지금 허무한 얘기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자, 라벨링을 언제 진행하느냐? 11에서 12단계 사이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은 뭐예요? 허가 여부의 통보만 남은 상황에 직전에, 야, 너네 약이 이제 판매를 해도 될 것 같다라고 FDA 쪽에서 인정을 하는 그 기준이 생기면은, 야, 너네 이제 이 약품의 성분하고 그다음에 뭐 하고 너네가 이제 이게 알려주고 싶은 약의 내용들, 처방법이라든가 뭐 용량이라든가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약 이렇게 뜯어보면은 사용 설명서 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병에 이렇게 몇 미리 들어있고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이런 게 다 찍혀서 나오잖아요. 이게 스티커로 붙여가지고. 자, 그 라벨링 단계까지 이제 진행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정도로 우리가 알기로는 와, 이거 이제 신약 케이스랑 판매할 수 있는 라벨이랑 다 찍어놨으니까 통과만 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여기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충격이 컸던 얘기인데, 자, 보세요. 여기서 라벨링 단계를 다시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22.1개월에서 23.8개월로 OS 값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간암 말기 환자든 아니면 중증 환자든 초기 환자든 간에 전체적인 이 치료를 받았을 때 생존 기간 자체가 2개월 가까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라벨을 부착을 할 겁니다. HLB 쪽에서는. 자, 그런데 라벨링 단계는 뭐다? 허가 전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또 검토를 해야 돼. 재검토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 OS 값이 달라졌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결과값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인정하시고 빨리 라벨링 그 라벨 부분만 수정해서 다시 재신청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OS 값에 대한 재검토 단계를 거친 이후에 그 다음에 정식 라벨링을 다시 진행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라벨링을 다시 단 다음에 허가를 들어가야 이쪽에서 공장 실사에 대한 문제점을 걸리적거리게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고 통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 라벨링 직전에 있는 또 OS 값의 검증 단계가 한 단계 또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라벨링 재검토 단계까지 들어가서 또 그거 문제 없는지 데이터 값 다 따져보고 또 엘레바랑 항서랑 미팅을 또 하겠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라벨 찍힌 거 우리가 모두 검토했는데 다 만족스러운가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공장 돌려서 라벨 작업할 거고, 그거 정식으로 붙여 나온 다음에 검토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FDA라는 그런 거대한 기관에서 이걸 2개월 안에 졸속으로 처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힘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이제 의학 학계에 계시는 분들은 이번에 어떤 HLB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클래스 2를 진행하는 게 아닐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OS 값의 어떤 확대라는 호재를 스스로가 더 활용하기 위해서 2개월 만에 재허가 통보를 받는 게 아니라 6개월짜리 클래스 2를 진행할 만한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타임테이블을 다시 차려보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항서제약은 9월 20일까지 재신청 서류를 이제 제출한다라고 해요. 자, 항소제약이 문제가 생긴 거니까 얘네가 두 번, 세 번 검토를 하는 게 더 맞겠죠. 자,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언제 이거를 신청을 할까요? 9월 20일 전에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왜? 엘레바에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은 오히려 역전이 된 거죠. 재신청은 캄렐리주맙 항서제약 측이 9월 20일까지 한다. 자, 그럼 클래스 1 단계면은 이게 언제 돼야 됩니까? 11월 20일 이전에 어떤 허가 여부, FDA 신약 허가 여부가 통보가 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HLB 혹은 엘레바 테라피틱스 쪽에서 이 라벨링에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OS 값을 여기다 기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미팅이라든가 추가적인 FDA 쪽에 검토가 수반이 돼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9월 20일까지 재신청 서류를 넣는다고 해도 이게 6개월 연장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언제입니까? 내년 3월 19일에서 20일 정도까지 통보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이고 이 시점까지 또 기다리시기에 굉장히 좀 짜증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비할 건 뭡니까? 확신은 더 높아졌다. FDA 쪽에서 딴지를 걸 확률 자체가 지금 굉장히 미미해진 상태고 그 다음에 이 OS 값, 높아진 OS 값의 이제 결과가 결국에는 유럽에서 희귀의약품 지정까지 이제 이어졌고 중국에서는 판매가 본격 시작이 될 거고 자, 미국만 이렇게 이걸 허가 안 시켜줄 이유가 점점 소멸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HLB는 뭐예요? 높아진 OS 값에 대한 호재거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6개월이 걸리더라도 클래스 2 단계를 거친 재신청 허가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재신청 허가를 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클래스 1을 빠르게 진행하는데 OS 업데이트에 대한 라벨링을 아마 FDA 쪽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개월 만에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허가 가능성은 이미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똥줄 타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자, 공매도입니다. 공매도예요. 공매도 수량은 아직도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굉장히 물량을 줄이긴 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잔존 물량 대비해서 바로 허가 떨어진다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죠. 그럴 경우 공매도 입장에서는 재앙과 다름없는 어떤 핵폭탄을 지금 맞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HLB의 현재 지금 공매도 수량 같은 거를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가 지금 시총이 코스닥 4위까지 밀려가지고 상당히 좀 속 쓰린 주주분들이 많으실 걸로 지금 제가 당연히 짐작을 하고 있지만 이 사태는 좀 이따가 금방 정리가 될 겁니다. HLB 정리가 될 거고요. 지금 보시면 공매도 수량이 289만 7천 주예요. 289만 7천 주. 자, 업팅률 예외 조항으로 이제 계속해서 공매도 수량이 지금 나오고 있고 거래대금 규모도 아직까지는 뭐 크게 줄었다라고 보기 힘들 정도 규모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숏을 친 어떤 세력들이라든가 기관들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공매도 잔존 물량을 어떻게든 떨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네, 언론사를 이용하는 어떤 뉴스를 안 좋은 뉴스를 살포할 수도 있고 또 한갈에 여의도 찌라시를 풀듯이 안 좋은 소문들을 흘리면서 자체적으로 주가 끌어내리는 어떤 일련의 작전들을 수행할 가능성도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지 말고 지켜보셔야 된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서 뭡니까? 지금은 주가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잘 모르겠다 하면서 혼란스러울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봐선 뭐예요? 이제 유럽에서도 인정을 받은 의약품인 만큼 상당히 이 HLB의 이번 FDA 승인 가능성은 거의 100% 가까운 확률로 지금 늘어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뭐가 문제다? 시간이 문제다. 시간이 문제다. 지금 오늘 기점으로 보더라도 거의 7개월 정도의 지금 통보 시점, 그러니까 최악으로 봤을 때입니다. 이런 긴 시간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긴 시간 동안에 허가 확률이 높아진다고 봤을 때는 뭡니까? 이 공매도들이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작전을 수행을 하면서 HLB 순간순간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아마 만들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무리 호재거리 뉴스가 나오고 아무리 악재거리 뉴스가 나온다고 한들 우리가 이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이 회사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조금만 깊게 파헤쳐 본다면 이 회사의 본질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어떤 회사가 오늘 하루 급격하게 올랐다고 해서 그 회사가 지금 뭐 유망한 회사냐? 이 주식 시장에서는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어떤 전 세계적인 임상 테스트를 거친 기업, 그리고 그 분야가 가난 분야인데 이 가난 분야에서 OS 값을 23.8개월까지 전 세계 석학들이 인정하는 그 값을 내놓을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효과가 판매로까지 직접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HLB의 거의 10배 정도 상승은 당연히 기대에 봄직한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결과는 어차피 허가입니다. 허가가 떨어질 거고 주가는 폭등을 하겠지만 그동안에 있을 일련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시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승자가 되느냐 패자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분야가 이 주식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나 특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HLB 같은 종목들이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진입을 해야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희비를 가장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HLB 관련해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대응 전략 관련한 그 자료를 좀 마련을 해놨는데 많이 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하게 공지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8120-332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HLB인데 영어 쓰기 귀찮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앞에 두 글자 A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을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이제 PPT 파일로 돼 있으니까 편하게 확인하시면 되고, 또 이거를 이제 제가 무료로 전송을 해드립니다. 뭐 언제나 그랬듯이 이 대응 전략 파일 같은 거는 뭐 저 혼자 알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무료로 그냥 전송을 해드리는데, 무료로 전송해가지고 제가 먹고 사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뭐냐?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좋아요, 구독. 자, 영상 내용이 괜찮았다고 생각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알림 설정, 댓글 참여까지 활발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시 큰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대응 전략 받아가실 분들 8120-3321번으로 문자 A라고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무료 발송해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이 박살이 났지만 어쨌든 이것도 뭐 일련의 어떤 성장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대선에 대한 어떤 윤곽이, 미국 대선에 대한 윤곽이 조금씩이라도 드러난다거나 혹은 금리 인하라는 또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경제의 어떤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들이 우리나라가 아닌 훨씬 더 큰 풀인 미국 쪽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바이오 테마가 대표적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주가 조정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일련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날도 덥고 그다음에 주식시장 보면은 다 파란불 떠 있으니까 짜증도 나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건강에 유의를 하시는 그런 시기로 잘 버텨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